안녕하십니까. 구조조의 한약 처방 강의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형태와 보기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요. 보준익기탄 계열의 처방을 지난 9강에서도 다뤄봤습니다. 당시에는 비뇨기 관련 처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보준익기탄 계열 처방을 이어가면서 출혈 증상과 면역력 저하 상태와 관련된 그런 처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방은 바로 거원전입니다. 거원전은 무엇 전이로 끝나는 이런 처방들이 대부분은 경학전서라는 책에서 나온 처방이죠. 이 경학전서에서 나와서 사실은 동의보감과 동대의 처방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유입된 그런 처방들을 모두 종합한 방향화편의 경우는 이 거원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거원전은 다양한 사용 예가 이 경학전서에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방향화편에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면 치기허함, 혈붕혈탈, 그러니까 북루,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자궁이라는 여성 생식기의 과도한 출혈 상태를 우리가 거원전으로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 비단 여성 생식기에서 나오는 과다한 출혈뿐 아니라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비뇨기계에서 나오게 있는 과다 출혈 같은 것들도 모두 이 거원전으로 우리가 치료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단서가 하나 딱 나와 있죠. 원래 원전에 기허하암이다 라고 방향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허하암이다 라는 것은 결국 보준익기탄 계열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것이 맞는지는 사실 밑에 있는 약재 구성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더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준익기탄 계열의 처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준익기탄을 써봐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준익기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기허함에 의한 출혈 증상, 쉽게 말해 내장 장기, 이 출혈과 관련된 내장 장기의 기능이 워낙 저하돼서 그냥 저하된 정도가 아니라 이완 무력, 거기에 하수까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탄력성을 유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평활근의 무력감이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만큼 무력감이 심하다면 담고 있어야 되는 혈액을 담고 있지 못한 채 방출하게 돼버리는, 쏟아내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혈붕, 혈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혈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우리가 탈증, 소위 지금 말하는 쇼크 같은 것들이 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경우 청색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어질어질하면서 더 이상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양상들을 혈탈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력 저하가 더 심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처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준익기탕의 변방인데요. 이 보준익기탕에서 당귀, 진피, 시오, 승마를 모두 뺍니다. 자, 시오, 승마가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보준익기탕에 설명드렸던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기허함이 심하고 기력 저하가 심해서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염증 같은 것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염증을 해소하는 역할이 바로 시오와 승마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소염 효과 자체를 빼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당귀도 빼놨고요. 진피는 지금 출혈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온조한 성격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귀는 기본적으로 윤성을 갖고 있고, 또한 당귀에 있는 그 기름 성분, 유성 성분이 일부 환자들에서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준익기탕에서 이 당귀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당귀를 빼놓고 아예 기허하암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삼과 황기를 증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시게 되면 인삼이 20g, 황기가 20g씩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일부 보혈과 소염작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보준익기탕인데, 일부 보혈과 소염작용을 모두 삭제하고 기허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 때문에
사실 이 뭐뭐 전으로 끝나는 경학전서에 나오는 장경학의 처방들은 후세방이라고는 합니다만 매우 고방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약제의 구성이 단촐하고 굉장히 고방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약효가 날카로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후세방이지만 고방 같은 경학전서의 특징이고요. 이 장경학이 원래 장계빈이잖아요. 이 장경학의 이 경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장준경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준경의 처방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상한잡병론의 방식을 따라가는 양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문 조문에서 보시게 되면 유불리어 귀숙이라고 했는데 이 귀숙은 결국 숙지황과 당귀를 포함한 사물탕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혈이 있고 혈탈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요, 원래는 사물탕 위주의 처방을 쓰는 게 맞습니다. 군기교회탕 같은 것들도 나중에 제가 혈어 부분에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사물탕의 기원이라고 하는 군기교회탕 같은 처방도 다 이런 군귀, 당귀와 청궁 위주로 가고 있고, 나중에 뭐 온경탕 같은 처방, 숙지황까지 들어가지만, 생지황까지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다 혈허에 대한 처방이고 출혈의 결과가 혈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 쓰는 이 귀숙이 들어가는 처방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 거원전을 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처방으로 출혈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 출혈에 뭔가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허하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병태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심각한 기허하암으로 인한 각종 증상, 특히 출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학전서에 보시면 각종 증상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가 방향할편으로 넘어오면서는 출혈의 약으로 딱 한정지어서 황도현 선생이 수록해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두 점을 알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출혈을 위주로 쓰되 출혈에만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방 활용되고 있는 적용 징후나 질환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신적으로는 피로에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전 자체에 기허하암에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 피로를 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험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이 두 가지 면역의 큰 축인데 이 두 축을 모두 활성화해서 면역 조절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인삼 황기를 20g씩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삼기제다운 삼기제죠. 그래서 이 삼기제의 특성은 바로 면역력 강화에 있는데 그런 면역력 강화 효과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혈붕, 혈탈 같은 자궁출혈에 쓰일 수 있는 처방으로 애초에 제시가 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도 특히 통상적인 우리가 쓰는 숙지황과 당귀를 함유하고 있는 처방이 효과를 내지 못할 때 쓰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귀승양탕이라는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귀승양탕은 방향합편 상통 23번에 나오고 있는 처방인데 이 처방의 적응증을 좀 요약해 보자면 보준익기탕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허하암으로 인한, 자, 여기까지는 사실 거원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출혈 증상, 혈붕, 혈탈, 자, 여기까지도 거원전과 같죠. 그런데 보다 두드러지는 소화기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일정 염증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염증을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처방 구성이요, 보준익기탕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곡을 추가해 놓는데 이 신곡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소화 효소 제공, 그래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겠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황금입니다. 앞서 거원전에서는 시오와 승마를 제거해서 소염 효과를 잡는 성분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오승마 그대로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황금을 추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황금은 항염증 효과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혈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안퇴시키는 효과를 줄 때도 황금, 백추를 꼭 넣죠. 여기도 지금 백추가 황금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만큼 자궁이나 이쪽의 안정, 그리고 거기에 생겨있는 염증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허약해져서
이완이 과이완되고 무력해진 상태로 쏟아내는 출혈이라고 할지라도 그 출혈이 있는 그 부위에는 일정 정도 염증 같은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더라도 출혈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점막 손상 같은 것이 2차적으로 더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염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 이기승양탕에는 그 염증을 잡는 효과가 함께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원저보다 이 처방이 보다 더 기어하암 병태로 인한 출혈 증상에 더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원저에 더 맞다고 보는데 실용성에서는 이기승양탕에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황기나 인삼을 그렇게 올려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거원전의 방의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기승양탕을 쓰되 황기와 인삼을 20g까지 올려서 쓰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조문을 보시게 되면 내상의 여러 가지 증세와 혈탈을 다스린다. 네, 아까 제가 거원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증상들에 쓰이지만 혈탈에 쓴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네, 기를 보익하는 성인의 법은 먼저 위기를 조리하여 생발하는 기를 돕게 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기허를 보충하는데 특히 비기허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병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적용 병태는 심각한 기어하암으로 인한 각종 증상,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는 소화기 증상이 있는 병태, 신곡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원래 이런 출혈에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 점막의 염증을 잡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징후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전신적으로는 피로 증상이 있을 테고요. 자, 혈액내과 측면에서는요, 이 처방 자체가 출혈에 쓰이는 처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출혈에 쓰이는 적응증과 관련된 실험 연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조혈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 네, 이거는 뭐 삼기제라면 그럴 수 있겠죠.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 인삼 삼기제. 그러면서도 출혈을 보완하기 때문에 조혈 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정상 또는 저트롬빈 혈증 상태의 실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이기승양탕을 투약하면, 네, 저트롬빈 혈증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혈장 트롬빈 시간에 영향을 주어서 짧게 만든다는 거죠. 혈장 트롬빈 시간이라는 게 짧을수록 빨리 지혈이 되는데 그것을 짧게 만들어서 지혈을 도와주고 있는 효과를 보이더라, 실험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기승양탕의 어떤 일정 지혈 효과는 실험 모델을 통해서도 밝혀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증상 쪽에서도 방향간편에는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장관 출혈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장관 출혈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위장관 출혈에 변혈이 있으면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만약 탈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 탈항이 돼 있고 동시에 탈항 상태에서 동반된 치질 같은 곳에서, 치액 같은 곳에서 출혈이 있고 그 출혈이 과도하면서 점점점 계속 빈혈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조혈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잡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소염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서 보신 그런 출혈 상황을 또 좀 잡으면서도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죠. 특히 국소적인 염증이 바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탈항과 치액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더욱 이 효과가 증강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탈항과 출혈이 함께 있는 이런 이기승양탕 상황에 이기승양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효과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이 처방이 장관의 수축력을 증강시켜서 위장 운동을 기능을 개선하더라.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더라. 자, 이게 염증을 잡는 효과겠죠. 다음에 간세포 보호 효과. 보존기탄 계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간세포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기탄 계열들이 만성 간질환, 특히 만성 간염, 바이러스성 만성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보이게 되는 다양한 증상들에 이렇게 증상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래 주되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성의학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적응증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궁출혈 북루 쪽에 쓰일 수 있고, 이것이 비정상 자궁출혈을 보이는 어떤 증례 보고들이 있었는데 뭐 한 케이스 또는 두세 케이스씩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승양탕이 실제로 이런 북루 증상에도 유효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처방은요, 당귀 환기탕이라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 이름만 보게 되면 이게 왜 삼기제인가, 왜 보존기탕 계열인가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실제 당귀 환기탕은 그쪽 처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 같은 경우는 출혈에 대한 처방은 아니고, 출산 후 기어화암으로 자궁탈이 된 증상, 자궁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 후에 자궁 평활근이 축 처져서 이완된 상태에서 자궁탈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수축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면 평활근에 수축력이 생겨야 되죠. 그만큼 이것은 지금 과이완 무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지금 보존기탕 계열의 처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응증을 보시게 되면 방향판 상통 118번에 보시면 출산 후 음부가 나오는 증세, 승마는 감용해도 무방하다. 자, 이거 사실 거원전에서도 했던 방식이죠. 거원전에서 승마를 빼버렸어요. 시호 승마를 빼버렸는데, 자, 이 처방은 보시면 애초에 시호가 없습니다. 승마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마만 넣어서 이제 승제하는 효과를 쓰겠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염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귀환기탕에서는 기어화암에 대한 효과만 늘리기 위해선 이 승마를 감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고요. 허가 심하면 인삼을 배로한다. 자, 이거 그대로 거원전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보존기탕에서 진피와 백추를 빼요. 그러니까 환기 인삼의 3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여기서는 자궁이라는 혈과 관련된 병태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장기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당귀를 빼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존기탕에서 거원전까지 가는 그 어느 중간에 위치한 그런 처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거원전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보존기탕의 변형 방법을 중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기 12, 인삼 8까지 증량이 돼 있고, 나머지 당귀, 승마, 감초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기어화암으로 인해 발생한 하수 증상인데요. 출산 후 괄호 쳐놨죠. 출산 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궁탈 또는 아까 보셨던 이기승양탕 같은 것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계열 처방이기 때문에 타랑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존기탕 계열의 처방을 기어화암에 대해서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을 쓰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변형할 수 있는 처방은 이기승양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어화암에 대한 효과를 증강하고 싶을 때 단계적으로 당귀환기탕, 그 다음에 거원전의 순서로 가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전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징후는 피로입니다. 네, 이 처방은 딱 봐도 삼기제의 삼기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실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에 일단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화기내과적으로는 타랑에 대한 기록이 같이 지금 방향화편에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여성의학 측면에서는 이 자궁탈에 대한 효과도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보원탕이라는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원탕은요, 방향화편 상통 121번에 나오는 처방인데, 구성 성분이 인삼, 환기, 감초입니다. 자, 인삼, 환기, 감초. 3기제는 맞죠? 근데 3기제일 뿐입니다. 감초만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처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처방이냐? 기어병태를 지닌 천연두 환자에서 사용되었던 처방입니다. 자, 기어병태인지 어떻게 하냐? 천연두라는 건 두진이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일종의 포진 같은 그런 피부를 드러냈던 그런 감염 질환이에요. 근데 두진이 2, 3일 됐어요. 그래서 이 근소가 비록 둥글긴 해요. 이 두진이 있는 곳이. 그런데 보면 이 두진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중앙이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염증이 고름이 잘 차오르지 않고, 빨리 고름이 차올라서 터져줘야 염증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못 가고 있다는 건 뭘까요? 내 내부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항병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천연두에 활용하던 그런 처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보존기탕까지 갈 것도 없고요. 보존기탕의 기본이 되었던 대사군자탕에서 사군자탕 합환기죠. 거기서 복룡과 백추를 뺀 거죠. 복룡과 백추는 원래 사군자탕에서도 보기 효과를 보조하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복룡 백추를 빼버리고 인삼 환기에 집중하면서 기어하만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 처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도 거원전에 들어갈 만큼 인삼 환기를 20g씩 쓰진 않았지만 보존육기탕 계열 처방 중에서 그냥 3기 효과, 3기제로서의 인삼과 환기 조합에만 치중하는 그런 효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처방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여드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 이 흉터가 잘 가시지 않는 환자들 있죠. 움푹 파인 흉터가. 그럴 때 다양한 피부 미용 시술 같은 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보원탕 같은 처방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병태를 지닌 천연두를 치료한다는 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걸친 기어병태 전반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신적으로는 피로와 기어병태를 지닌 각종 증후와 질환에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방향판에서는 천연두에 쓰였던 처방으로 딱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내과 쪽으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쪽 3기제 계열, 보존육기탕 계열은 항상 만성적인 간손상 상태에 대한 어떤 대안이다. 그래서 요 간손상을 일으킨 실험 모델에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강세포 보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처방인데요. 방향편 중통 117번의 순기화중탕입니다. 자, 이 중통에 들어갔다는 건 이 처방이 전적으로 보기만 하는 처방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어병태에서 나타나는 두통이나 어지럼,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두중감, 그리고 어지럼에 다 쓸 수 있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기어로 인한 두통을 다스리는데 이 처방이 왜 중통에 들어가 있냐면 보시게 되면 구성이요. 보존육기탕에서 감초는 뺐습니다. 그런데 백작약, 세신, 만영자, 천군 같은 약을 넣어놨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약재가 모두 다 두부 혈행을 개선하고 이쪽 머릿속에서의 혈류량을 개선시키면서 진통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효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 만영자 같은 경우나 천궁은 두통을 제거한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세신도 마찬가지죠. 근데 두 개의 약재는 두 개의 약재는 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과 조도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평균을 맞춰놨다라고 볼 수 있는 처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어하한 병태에 놓여 있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어병태를 개선하면서도 두부 혈류를 개선하는 약재를 같이 써서 두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기 효과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약재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처방이 단순 보기제가 아니라 이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중통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기본 병태는 보존육기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기제에서 이 처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기어병태에서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에 쓸 수 있는 그런 처방이고요. 이걸 조금 바꿔보자면 평소 두통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기어병태를 보이며 보약 처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순기화중탕 같은 처방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순기화중탕은 그러면 어디 쓸 수 있는 처방이냐? 네, 두통, 그 중에서도 기어두통에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기화중탕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았고요. 자, 이 처방, 지금까지 처방들이 계속 기어, 하암, 특히 보존육기탕 계열의 처방들입니다. 네, 다음에도 이어서 우리가 보기제 관련 처방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